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막막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기다리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특히 노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때 말이죠. 박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이쪽으로 잠시.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차가운 공기가 감돕니다.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박 과장님 이름이 60이 넘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해고 통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안정된 직장에서 평생을 일하다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박현우 어르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출근길 전철에 오르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무겁네요. 60이 넘은 나이에 아침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회사로 향하던 박현우 씨.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그는 중견 관리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제 앞길을 찾아갔죠. 그러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맡겨두고 따로 관리할 생각을 못했지. 그때는 그냥 벌면 쓰는 거라 생각했으니까. 박 어르신은 경제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아내도 살림살이에 바빠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그저 하루하루 생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정년을 앞둔 시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과장님, 잠시 이쪽으로 좀. 인사팀장의 호출을 받고 회의실로 들어선 순간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통보였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기는 했지만 갑작스러운 소식에 멍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 박 어르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쩌지? 모아둔 돈은 많지 않은데? 전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날을 되돌아봤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아내의 요구에 넘어갔던 일, 친구들과의 골프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 무리하게 쓴 회비, 자녀들 교육비에 쏟아부은 돈. 돌이켜보니 계획 없이 흘러간 세월이 아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해고 소식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아내는 담담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던 박 어르신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건강하잖아. 60대라고 해서 일을 못할 나이는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전략하고 계획적으로 살면 늦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박 어르신은 일찍 일어나 신문을 펼쳤습니다. 9일란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나이 든 사람을 뽑는 곳이 많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둘째, 새로운 일자리 찾기. 셋째, 소소한 취미 개발하기. 고민 끝에 박 어르신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높은 급여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경험과 성실함으로 승부해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경비원? 택배 분류? 아니면 마트 진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혹은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지만 박 어르신은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됐어도 내일은 될 수 있지. 포기하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한 달을 보내던 중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서 환경미화원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드디어 합격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현우 씨, 내일부터 오전 5시까지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 별이 아직 떠 있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저 모퉁이까지가 오늘 담당하실 구역입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새로운 직업, 처음에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며 젊은 시절 무절제했던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죠.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쓰레기가 되는구나. 나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필요 없이 사들였을까?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박현우 어르신은 어김없이 빗자루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벌써 한 달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몸이 적응되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료 최 어르신의 인사에 박현우 씨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는 것이 서글펐지만 이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편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새로운 일을 배우는 학생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네, 최 선생님. 오늘은 상가 쪽이 좀 더럽더라고요. 먼저 그쪽부터 치우려고요. 빗자루로 쓰레기를 쓸고 집게로 하나하나 줍는 일은 생각보다 고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는 듯 했고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 작은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여기 커피 한 잔 드세요. 가끔 동네 가게 주인들이 건네주는 따뜻한 음료 한 잔은 그 어떤 고급 커피보다 달콤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싼 커피숍에서 체면 차리며 마시던 커피가 이제는 작은 온기와 정성이 담긴 종이컵 속 커피가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네요.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사 먹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용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김치찌개 끓이게요. 당신은 좀 쉬어요.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을 돕는 것을 꺼렸던 남편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같이 하자. 내가 야채 썰 테니까 당신은 양념 준비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박 어르신은 가계부를 꺼내 오늘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1,000원 단위까지 신경 쓰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15,000원 썼네. 어제보다 2,000원 절약했어.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도 함께 줄이니 생활은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월급 받으면 한 달 동안 그냥 써버렸는데 이제는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는구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박현우 씨는 문득 자신이 조금 더 불운했다면 저 모습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식사하셨어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도 아끼는 돈이었기에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따뜻한 국밥이라도 드세요. 그날 밤 박현우 씨는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골프채를 사며 흥분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이 어렵긴 해도 남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둘은 앞으로도 검소하게 살면서 여유가 생길 때마다 작은 나눔을 실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만은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박현우 어르신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고급 양주를 마시던 사람이 이제는 동네 슈퍼에서 파는 소주 한 잔으로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값비싼 음식점에서 식사를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아내와 함께 만든 찐밥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지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거리를 청소하던 중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공원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국밥 사주셨던 분 맞죠? 덕분에 따뜻한 밥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어르신은 민망함과 동시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에 작은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힘들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박 어르신은 조금씩 돈을 모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모아 동네 경로당에 휴지를 사다 주거나 복지관에 쌀을 기부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는 3만 원을 모았어요. 어디에 기부할까요? 박 어르신 부부는 매달 가계부를 정리하며 절약한 돈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의논해서 어디에 기부할지 결정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홀몸 어르신들이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고생한다던데 그쪽으로 보내면 어떨까? 젊었을 때는 노후의 호화로운 생활을 꿈꾸었지만 이제는 소박한 삶 속에서 나눔의 기쁨을 찾는 자신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박 어르신은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몇 시간 짬을 내어 도움을 주는 정도였지만 점차 정기적으로 주말마다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복지관 직원의 부탁에 박 어르신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드세요. 고마워요. 매번 웃는 얼굴로 찾아와 주니 밥맛이 더 좋네요. 그런 대화 속에서 박 어르신은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내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박 어르신은 생각해보니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과 명예를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활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인 건강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사를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저는 노후 재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패한 경험과 깨달은 점들을요. 처음으로 강사로 선 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우입니다. 63살이고요. 전직 회사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노후 준비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박 어르신의 솔직한 이야기가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 노후에는 돈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비 습관을 바꾸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나눔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 어르신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담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박 선생님, 다음 주에도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너무 좋았다고 하셔서요. 복지관 담당자의 제안에 박 어르신은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우 어르신의 인생 이모작이 시작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65세가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맑고 선명해졌습니다. 매주 복지관에서 현명한 노후 생활 강좌를 진행하는 그는 이제 동네에서 꽤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의실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30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인근 마을에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건강검진도 대충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시고 적어도 반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젊은 여성이 박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박현우 선생님, 저희가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코너를 기획 중인데요.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 주 신문에 실렸고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던 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신문 인터뷰 이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에 출연 제의가 왔고 이웃 도시의 복지관에서도 특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당신도 바빠졌네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뻐요. 우리 함께 바쁘게 지내요. 아내는 이제 복지관 식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봉사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 어르신이 다니던 복지관에서 노인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복지관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노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 프로그램의 첫 강사로 선생님을 추천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복지관장의 제안에 박 어르신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과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응원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첫 강의 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비 노인 강사 10명 앞에 선 박 어르신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배운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는 큰 호응을 얻었고 6개월간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복지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박현우 선생님의 봉사와 나눔 정신이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을 받는 그 순간 박 어르신은 문득해고 통보를 받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6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소득은 예전보다 훨씬 줄었지만 행복지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나눔과 봉사가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박 어르신 부부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반찬은 3가지뿐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고 있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문득 자신의 인생이 저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복지관에서 치매 예방 운동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된대요. 우리도 참여해 볼까요? 좋아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니까요.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고 건강히 활동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박현우 어르신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며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일로 하루를 채웁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박 어르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돈이 아니라 나눔과 감사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이모작은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박현우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노년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